아, 저기도 카메라가 위에 있네요. 네, 여기는 항공샷이거든요. 근데 여길 보고 촬영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죠. 사진기 망가졌다. 네, 제가 작년에 갑상선 암이었고 7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오, 1,000원짜리가 좀 있네요. 오. 이거를 화면을 깨트리고 가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 무인사진관에서 매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을 퇴사하고 무인사진관을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하고 있는 프리랜서 박다솜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게 출근하셨는데 혹시 업무는 어떤 것부터 하시나요? 무인사진관에서는 그렇게 크게 할 일이 많진 않은데요. 청소하고 스티커 교체하고 집회교환기 체크하고 인화지 뭐 갈 거 있으면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갈고 그렇게만 합니다. 우선은 청소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청소기로 일단 쓸어요. 청소를 매일매일 이렇게 하러 오시는 건가요? 네. 여기 근처에 보니까 네. 되게 번화가인데 네. 혹시 가게 세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가게 세는 450만 원이에요. 부가세 별도이고요. 혹시 이거는 뭐 하는 기계일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 무인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려면은 여기서 골라야 돼요. 뭐 빨간색으로 할지 에스파 버전으로 할지 골라가지고 결제하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걸 키오스크라고 해요. 이게 버전을 하나씩 눌리면 저런 느낌으로 나오나요? 에스파랑 같이 콜라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계세요. 그냥 저기 휴대폰으로 뭐 촬영하고 계신데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 저는 유튜브도 하고 있어서요. 오늘 일상을 또 남기려고 저렇게 핸드폰 우선 켜놨고요. 다이어트 브이로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 이야기를 하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은 자영업 운영하는 채널에 들어갈 것 같아요. 채널명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제 채널은 솜다박입니다. 우선 자영업 관련된 채널은 솜다박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무인사진관에서 매출은 얼마나 나오나요? 요즘은 월세만 나와요. 한 달에 월세만 딱 뽑을 정도로만 나오고 있고요.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오픈하자마자 크리스마스 시즌 3천만 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3천만 원, 2천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계속 쭉쭉쭉쭉쭉쭉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지드래곤 콜라보 할 때 반짝 또 매출이 괜찮았다가 다시 또 쭉쭉쭉쭉쭉 내려갔고요. 결국에는 전 지금 남는 거 없고 계속 마이너스인 구조가 됐답니다. 공무원 하셨다고 들었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하시다 그만두게 되셨나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농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농업직 공무원에 응시를 했고 일반 행정직보다는 농업직 커트라인이 낮았기 때문에 1년만 준비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이제 거의 만 6년이라는 시간을 공무원 신분으로 지냈는데 지내면서 저는 성향 자체가 많이 솔직하고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하면서 좀 자유롭게 저를 표현하면서 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 중에도 유튜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유튜브라는 게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던지 제가 말을 카메라 앞에다가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장 생활을 꾸역꾸역 버텼죠. 근데 어느 날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렇게 꾸역꾸역 버티면서 사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시 출근해서 6시 칼퇴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잡혀있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와서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돈은 둘째치고 좀 더 그 하루하루가 재미있을 텐데 나는 정년 퇴직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답답함이 밀려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상의를 하고 남편도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뭐든 잘 할 거야 라고 힘을 줬고 자신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실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는 무인사진관이라는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퇴사한 것도 있고요. 무인사진관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퇴사하고 무인사진관 바로 계약하러 갔었어요. 그럼 바로 무인사진관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인건비 문제 때문에 무인 매장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실패 경험을 하고 나서 반성은 했지만 그 당시에는 기왕 퇴사한 거 일을 좀 덜 하고 싶었어요. 좀 덜 붙잡혀 있고 싶었죠. 그래서 다른 자영업, 뭐 요식업, 카페 이런 것처럼 제가 뭔가 손재주를 발휘하거나 또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루틴으로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 매장을 알아보게 됐었죠. 무인 아이스크림, 뭐 무인 세탁방, 무인 사진관 등등등 정말 많은 무인 업장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사해봤을 때 무인 사진관으로 결정을 했던 거는 제가 애시당초 외출을 하면 친구들이랑 스티커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그러던 중에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무인 사진관인데 이게 좀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유행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바로 가맹점에 전화하고 시장 조사하고 결정을 하게 됐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한 선택이었긴 한데, 어릴 때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무모한 도전은 하지 않는 쪽으로 배움을 얻었어요. 이제 창문을 닦을 건데요. 유리로 된 재질은 이 세정 티슈를 사용하는데 사실 하루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질 않아서 청소도 이제는 얼마 안 걸려요. 매장이 더러워야 청소를 할 게 많을 텐데 매장이 늘 깨끗하고 어제 청소했던 상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거울에 손자국 하나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네요. 사람들이 왔다 가질 않았으니까. 근데 요즘 무인 사진관들 보면 네. 막 이런저런 아이템들도 되게 많은데 여기는 그런 건 없네요. 아, 네. 여기 브랜드 방식이 원래 선글라스 이렇게 힙하게 그냥 스티커, 선글라스 이게 여기 브랜드 방식이에요. 공무원 생활 하셨을 때 네. 좀 힘든 부분이나 민원인 같은 분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퇴사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보통 악성 민원 많이 힘들어서 퇴사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민원인들은 다 좋았어요. 생각보다 좋은 분들 되게 많아요. 따뜻한 분들 많고요. 저는 농업직이었다 보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말 수박도 주시고 네, 막 챙겨주세요. 사과즙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농업 민원인 분들은 좋은 관계로 다 유지를 했었었고 지금도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힘들었던 건 그거죠.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제가 이 직업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 이 일이 재미있지 않고 진심으로 우러나오지도 않고 하루하루 지루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고 저 정말 시계를 엄청 쳐다봤던 기억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퇴사하고 나서 시계를 본 적이 없어요. 벌써 이렇게 됐어? 이 말을 더 자주 해요. 아, 하루가 벌써 이렇게 끝났나? 아,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여보, 나 시간 빨리 가는 거 너무 싫어. 난 여보랑 사탕이랑 이렇게 셋이서 도란도란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를 너무 자주 하고요. 지금 저한테 빚이 1억이 생겼어요. 이 무인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정말 손해가 너무 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해요. 지금 퇴사한 상태에 있어서는. 그때는 정말 아침에 눈 뜨기도 싫었고 출근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퇴근 언제 하나? 점심시간만 기다려지고.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장님 지금 보면 되게 성격이 낙천적이신 분 같은데 원래 성격이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네, 원래 자유분방했죠. 이제 어른들한테 당당하고 싶어서 공무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농대다 보니까 농대 졸업하고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주변에 다 공무원 하길래 공무원 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본래의 성격이 계속 죽는 거예요. 당당하고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고 씩씩했던 그 성격이 자꾸 이 조직 안에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화병 나고 답답하고 뭔가 직원들이랑 회식하고 술 먹는 거는 잘할 수 있는데 업무적으로나 그런 조직 문화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제 의견을 조금 더 참아야 되고 최대한 있는 얘기든 없는 얘기든 어른들 얘기에 계속 수긍해야 되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공무원을 떠나서 저는 직장인이라는 것 자체가 저랑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공무원 조직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안정적인 것도 맞고 깨어있는 분들 많고 근데 저는 그 조직을 욕하고 싶기보다는 사실상 지나고 보니까 직장 생활이 맞지 않아요. 9시부터 6시까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닌 그 회사에 위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열심히 안 하게 돼요.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자꾸 전 저를 위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공무원 그만두시고 혹시 네. 주변 분들이 많이 말리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나요? 정말 다 뜯어 말렸어요. 정말 감사한지는 아예 날 잡고 보자고 해서 뜯어 말린 적도 있고 다들 걱정이 그냥 한 트럭이었죠. 그리고 제가 워낙에 도전하고 무모하고 불도저 같은 애인 거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다 보니까 단순하게 결정을 했다고 다들 생각을 해서 더더욱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한 거거든요. 6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 6년 동안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때려치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싶었습니다. 거울이 많다 보니까 제가 거울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약간 저 자신을 되게 좋아해요. 얼굴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제 영상도 제가 만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보고요. 네, 그래서 거울 많은 게 이 매장의 장점입니다. 닦을 건 좀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닦으려면 천장에도 있네요. 거기. 천장에도 있어요. 닦을 게 많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손님이 별로 없어서 늘 깨끗해요. 올 때마다 뭐 딱히 할 게 없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키오스크도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렇게 세정 티슈로다가 여기에 손자국 남겨있을 수 있어서. 아,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스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통 취하신 분들이 여기다 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데 이거는 CCTV예요. 아, 이건 CCTV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기서 포즈를 취하셔야 돼요. 아, 저기도 카메라가 위에 있네요. 네, 여기는 항공샷이거든요. 근데 여길 보고 촬영을 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죠. 사진기 망가졌다. 아이, 문 열고 들어가셔요. 그냥 찍으셔요. 근데 또 제가 이게 그걸 또 추가금을 받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들어가셔라. 다시 촬영하셔라 합니다. 아, 원격으로도 카메라 조정이 되나요? 네, 원격으로 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번은 기기가 오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오면은 다시 촬영 도와드리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기기 오류를 갖다가 화낸 분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서 참 착한 사람들이 많다를 많이 느꼈어요. 무인사진관 하면서도 이게 평택이어서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보단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별일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화면을 깨트리고 가신 분도 있었거든요. 연락 드리니까 바로 사과하면서 수리비용 보내주시던데요. 네, 깨트리고 가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술 취해서 사진이 잘 안 나오니까 홧김에 주먹으로 부신 건데 유리가 깨졌고, 근데 또 자수는 안 하셨지만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바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런 거 수리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15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혹시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지폐 교환기에 에러가 떴어요. 뭐 에러를 없애려면 지폐를 빼고 교체해줘야 돼요. 우선은 중요한 게 지금 인화지에서 1,000원짜리를 꺼낼 거거든요. 블루부스가 인기가 많아서. 아, 여기가 블루부스예요? 네. 아, 여기 위에 표시가 있네요. 네. 이제 1,000원짜리가 모자라면은 기계마다 열어서 1,000원짜리를 꺼내거든요. 그러면은 오, 1,000원짜리가 좀 있네요. 오.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이게 블루부스가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근데 오픈 초기에는 이렇게 쌓였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거 세는 데만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도 저는 만족해요. 원래는 진짜 한 장도 없을 때도 많고 1,000원짜리 또 바꾸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에서 수거하면 편하잖아요. 이게 혹시 며칠치 수익인 건가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보통 카드 결제하시니까 그냥 그때그때 저희 남편이 와서 갑자기 교체할 때도 있고 해서. 그 다음 인기 많은 게 그레이 색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두 군데만 1,000원 수집하고. 오, 여기도 꽤 있어요. 우와, 역시. 오, 이 정도면 진짜 많은 소득입니다. 이게 하루 만에 쌓인 거예요? 아, 아니요. 이거 몇 개월 쌓인 거죠. 한 달, 두 달? 한 달이라니까 좀 작아 보이네요. 네. 아, 이게 예전에 주마다 채우러 왔을 때는 진짜 많았는데 우선은 이 정도 채워놓고. 아, 저기 있는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 다시 집어넣으시나요? 네, 1,000원짜리 교체해야 되니까요. 됐고, 껐다가 켜서. 어휴. 네, 무인사진관은 다 프랜차이즈인가요? 무인사진관은 개인 브랜드로 내는 경우에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아니다. 프랜차이즈도 있고 개인 브랜드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가 보통 성공 확률이 높을 거예요. 이게 잘 나오는 사진 브랜드들이 어느 순간 유행을 하고 입소문이 나면 우리 저기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예인분들이랑 콜라보도 많이 진행해 주시나 보네요. 아, 네. 연예인이랑 콜라보하는 브랜드들도 있고 아닌 브랜드들도 있는데 저희는 지드래곤이랑 에스파랑 콜라보를 했어요. 이제 업무는 혹시 다 끝나셨나요? 네, 다 끝났습니다. 아, 그럼 이거 일 끝나고 나면 집에서 쉬시나요? 아, 아니, 이제 집에 가서 온라인 업무도 하고요. 유튜브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마음도 다스리고. 마음이 많이 힘들거든요. 하지만 계속 웃으려면 또 다스려주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내일은 제가 가보고 싶던 카페에서 외부 업무를 하려고 해요. 거기 카페에서 노트북 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가실까요? 사탕이도 되게 활발한 것 같아요. 네, 사탕이 사람 엄청 좋아해요. 거의 인간 박다솜 같아요. 이렇게 원래부터 긍정적이신 분이었나요? 아, 네, 저는 좀 긍정적이긴 한 것 같아요. 저 불의를 못 참고요. 인류애가 넘칩니다.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동물 좋아해요. 근데 제가 긍정적이긴 한데 나쁜 상황에서 불의를 못 참는 게 저의 가장 큰 오점이에요. 욱해요. 문제됐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너무 많아서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좌우지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자가 인간미 있게 살자, 인간답게 살자가 저의 거의 좌우명이고요.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기회주의자이고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뭐 이것도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늘 긍정적이게 착하게 신나게 살려고 합니다. 아까 빚이 1억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빚이 그렇게 많은 경우엔 보통은 뭐 이자 내기도 힘들고 해서 많이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요. 갑자기 깊게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울해요. 이자, 원금, 무인사진관에서 가지고 오는 수익은 그냥 없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온라인으로 일을 해도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요. 무인사진관으로 생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모든 수익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 너무 답답하고 지금은 갑자기 좀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슬퍼요.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제가 슬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죠. 뭐 어떡해요. 어떻게든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럼 차근차근 조금씩 갚아 나가고 계신 건가요? 네, 아주 조금씩 천천히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쌓이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 생각만 하면 답답하지만 그냥 존버해야죠. 피디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30입니다. 아, 왠지 저랑 또래일 것 같았어요. 진짜요? 네. 제가 생각보다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요? 많이 네. 어려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네. 나이가 제 또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건강에 좀 문제도 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 제가 작년에 갑상선 암이었고 7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몸 상태가 좀 괜찮으신 거예요? 네, 현재는 건강하고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년 전에 제가 평택에 처음 내려왔을 때 임신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면 좀 더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임신 준비를 하는 동안 산전 검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전 검사 받으려고 산부인과에 갔는데 갑상선에 혹이 있다. 뭐 3년 뒤든 추적 검사를 해보자 하셨는데 3년이 훌쩍 지나 4년쯤 됐을 때 제가 임신 준비를 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준비를 하려고 같은 병원에 또 간 거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야 왔냐? 갑상선 검사를 한 번 더 하자. 추적 검사 기간이 지났다 하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초음파를 또 했는데 모양이 이상하다.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딱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고 조직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이제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하셨고 몇 기인지는 작은 병원에서는 알려줄 수가 없대요. 대학병원을 바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이 예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 기다렸다가 대학병원을 갔고 그 당시에 의료 대란이 있었던 때인데 다행히 저는 3개월 만에 수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월에 발견해서 7월에 수술을 했죠. 4개월 만에 수술을 할 수 있었고 극초기여가지고 지금 수술도 잘 했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갑상선 암이 있었던 시절은 정말 호르몬 변화가 너무 심해서 하루에도 12번 감정 기복이 오더라고요.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갑자기 막 거의 지하 끝까지 내려가는 기분도 겪고 근데 갑상선 수술 후에 컨디션도 회복하고 지금 저 살도 빼고 있거든요. 살도 빠지고 늘 에너지가 넘치는 생활 중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완치 판정 받으신 거예요?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몇 년 걸려요. 근데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약을 꾸준히 먹고 병원에 한 6개월에 한 번씩 다니는데 그러면서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암 완치 판정은. 네. 그래서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업무 보신다 하셨는데 어떤 업무 보시나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공동구매 벤더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퇴사하고 무인사진관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뭐가 있을까? 무자본 창업들 유행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그걸로 도배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농산물 위탁 판매도 해보고 쿠팡에서 물건도 팔아보고 정말 셀 수 없이 정말 다양한 무자본 창업을 하다가 공동구매 벤더사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최종 목표가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쪽이다 보니까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분들이 수익 창출을 할 때 보통 공동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이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공동구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됐고 브랜드들도 많이 알게 되고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하니까 저한테는 거의 자산이죠. 이게 업무이자 수익 수단이자 저한테는 되게 배움이었어요. 제 다른 꿈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공동구매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공동구매 벤더사는 네. 정확히 어떤 건가요? 벤더사라는 영역은 어느 분야에도 있는 영역인데요. 소위 말해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공동구매 벤더사는 브랜드사에 있는 상품을 발굴을 해서 그 상품이 어울릴 만한 인플루언서한테 연락을 해서 공동구매 일정을 잡아요. 공동구매 그 상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잘 팔릴 거다. 이러한 컨셉으로 해서 인플루언서 분과 색깔이 맞으니 이러한 컨텐츠를 기획해서 이렇게 팔아보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사와 인플루언서를 연결시키는 일이죠. 인플루언서한테 연락을 해서 브랜드 상품을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구매 일정을 3일에서 5일 정도 잡아요. 그게 제가 많을 때는 한 달에 20건 정도, 막 30건 정도, 시즌일 때는 그렇게 많을 때가 있고요. 없을 때는 한 달에 막 2건일 때도 있고 되게 등락이 커요. 제가 어떠한 좋은 상품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과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상품 소싱을 얼마나 잘 하느냐도 다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한 달에 20건 정도 있다고 했을 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동구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플루언서 분이 홍보를 잘 하셨는지, 컨텐츠를 업로드를 잘 하셨는지, 링크에 이상은 없는지, 재고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최저가 문제는 없는지. 공동구매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 날 중에 가장 저렴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가격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공동구매가 잘 열렸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 안심을 좀 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잘 해주세요. CS나 뭐 문제나 그 고객분들한테 그런 궁금증 같은 것들 즉시 답변을 다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송장 등록도 해야 되고 추가 공동구매 일정을 또 잡아야 되고 브랜드사랑도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인플루언서 분들이 중간중간에 뭐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려야 되고 보통 거의 90%가 카카오톡으로 계속 답변 드리고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제 스토어 결제 링크를 쓸 때는 제가 송장 등록도 하고 제가 또 직접 CS하고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오는 것들에 답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발주 넣고 또 이제 정산 같은 것들도 계속 이렇게 생겨요. 2주 뒤에 정산을 해드리는데 그 정산 과정도 꽤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들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요. 너무 바쁘게 가요. 공동구매 있는 날은 항상 하루가 빨리 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남는 시간에 유튜브 편집 짬짬이 하고 제 멘탈 케어 하고 집안일 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멘탈 케어는 어떻게 하시나요? 싱잉볼도 치고요. 책도 읽으려고 노력하고요. 명언도 보면서 지금 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고자 계속 좋은 문장을 읽으려고 해요. 아, 좋은 글 같은. 네.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뭐 이런 식의 멘탈 케어하는 문장들 읽으면서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그렇지만 잘 버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벤더사 하셔서 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작년 기준으로 5억입니다. 그럼 순수익 5천만 원이나 하셨잖아요. 네. 순수익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무인사진관에도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무인사진관 같은 경우에는 월세, 전기세, 그리고 브랜드 수수료, 인화지 비용, 스티커 비용, 뭐 세무사 비용, 그리고 CCTV 비용, 인터넷 비용, 전기세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매달 다른데요. 다 합쳐가지고 한 달에 700은 들어갈걸요? 아, 무인사진관에서만요? 네, 600? 월세가 450만 원이라 하셨는데 나머지 25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월세만 저렴했어도 어떻게든 마이너스는 막았을 건데 실상 월세가 갑자기 매출이 안 좋은 달도 있을 거 아니야. 진짜 한여름에는 매출이 안 나오거든요. 휴가철에. 그런 경우엔 진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에 있어서 메꾸기도 하고 계속 이자 내고
인터뷰 해보니까 평소에 마인드도 되게 긍정적이시고 도전 정신이 좀 강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는지. 일단은 태어나기로 저희 할머니가 저를 가정교육 시키셨을 때 항상 인사 열심히 하고 신세지지 말고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살게끔 저를 키우셨어요. 그게 영향이 너무 컸죠. 저희 할머니가 저희 동네에서 되게 욕쟁이 할머니처럼 식당을 운영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할머니는 되게 정의로운 성격이기도 했고, 군인들 이렇게 행군하고 훈련하고 그러면 막 갔다가 먹을 거 막 날라주시고 그랬던 거를 막 보면서 그냥 어디 가서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 힘으로 일어나서 당차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게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태어나기로는 좀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이 많은 아이로 태어난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를 보면서 대장부 같이 제가 점점 변하더라고요. 커가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남편을 21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거의 13년, 14년을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한결같이 저한테 사랑을 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존감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랑을 퍼부어주니까 뭘 해도 이쁘다, 귀엽다 해주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제 든든한 친구들이며 가족들이며 옆에 있어주니까 그 힘에 버티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자아성찰을 되게 자주 하는데, 하여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부족함도 있고 저도 저 자신한테 실망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있는데, 그걸 계속 고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그럼 되게 인복이 많으시겠네요. 제 인복은 진짜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일단은 남편만 해도 진짜 멋있고 좋은 사람이거든요.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퇴사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퇴사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나와서 하나의 기둥을 세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정말 오랜 시간과 노하우와 경험치가 쌓여야 가능한 일이어서 무작정 퇴사해서 저처럼 무작정 하고 싶은 거 빚내서 차리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주변에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좀 성급했고, 저는 관둬야지 제가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 성격 자체가 계속 거기에 안주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계속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사람이 좀 현실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은 이성적이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퇴사를 절대 종용하지 않아요. 근데 저 솔직히 지금 행복하긴 하거든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겁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지금 제 인생에 만족을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함부로 퇴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고, 지금 내 눈앞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최대한 좋은 점을 찾고 긍정적으로 에너지 있게 착하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에 즐거움을 찾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모든 건 내 마음에서 나오고 제가 마음먹기 달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 정답 없으니까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너무 남의 말에 휘둘리지도 마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저 공무원 퇴사하고 빚이 1억이 있는 자영업자잖아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 제가 해결할 거고 존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저는 제가 요식업이나 카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영업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무인이라고 해서 마냥 돈을 많이 벌고 뭐 편하고 이렇진 않을 수 있다. 저는 사실 무인사진관을 하면서 생각보다 할 일이 없어서 놀래긴 했는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수익을 엄청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편하게 벌 수 있는 돈은 없다. 뭐든지 쉽게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말자. 이게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저는 뭐든지 편하게 쉽게 좀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이번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뭐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그 한 주를 배웠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현실적인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록터뷰 화이팅!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단 한 번뿐인 오늘 출연 신청을 통해 영상으로 남겨보세요.